자, 지금부터는 진짜로 이제 DCF를 이해하기 위한 실전 예제들입니다. 지금부터는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채권으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채권이 조금 더 주식, 아니면 기업 가치 평가할 때 채권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채권을 가치 평가한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해나가겠습니다. 만기가 3년 남은 채권이 있대요. 자, 매년 1,000만 원 이자 주고 그 다음에 만기에 1억 원 준대요. 그러니까 원금 1억 원은 만기에 이제 돌려주는 채권이 있대요. 이거 지금 얼마 주고 살래?가 지금 질문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 지금 현재 돈을 얼마를 넣어서 수익률을 적용해가지고 매년 얼마씩 현금흐름이 발생하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치평가는 반대 개념이죠. 미래에 얼마를 받을지가 먼저 정해져 있고 그걸 지금 얼마 주고 살래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개념인데 반대 시점에서 지금도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채권이 있는데 자, 1억 원인데 매년 1,000만 원 이자 주니까 이거는 표면적으로는 이자율이 이제 10%인 거죠. 이 채권에 그 써져 있는 그냥 이자율은 10%입니다. 근데 채권자들은 좀 더 이 채권에 대해서 이제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경제 상황이 좋아졌을 수도 있고 이 회사가 신용도가 높아졌을 수도 있고 어떤 이유에서든 채권 투자자들이 이제 이 주식에 대해서 더 좋게 이 채권에 대해서 더 좋게 생각해서 원래 10%로 발행됐지만 지금 채권 투자자들은 6%만 이 채권을 통해서 벌어도 만족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할인해야죠. 이제는 할인율이 6%입니다. 예, 채권의 투자자들이 6%만 주면은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1년 뒤에 이 1,000만 원에 대한 거는 1 플러스 6%, 그러니까 1.06으로 할인을 해서 이거는 943만 원. 자, 2년 뒤 거는 0.1억을 1 플러스 6에 제곱으로 할인해서 890만 원. 그렇죠? 점점 이제 가치가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1년 뒤에 1,000만 원 받을래? 2년 뒤에 1,000만 원 받을래? 가치가 이제 떨어지는 거고요. 3년 뒤에는 요거를 몽창 받는 거죠. 자, 보면은 1 플러스 6의 세제곱으로 대신에 여기는 이제 분자가 1.1억이죠. 원금까지 태워가지고 할인을 해줬더니 9,236만 원. 6%일 때 이거 3개 더한 만큼. 자, 얼마 주고 살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는 1억 주고 사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할인율이 6%, 요구하는 수익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1억보다도 기꺼이 더 큰 돈을 주고라도 이걸 사겠다라는 거예요. 1억 1,069만 원을 주고 사겠다라는 겁니다. 채권은 이런 식으로 가치평가가 되어서 이 투자들의 요구 수익률 할인율에 따라서 가격이 그때그때 이제 변하는 거예요. 우리 주식은 그냥 개인 분들도 막 사고 팔고 하시니까 이제 익숙하신데 채권도 사실은 이제 채권 시장이 있어서 어떤 회사의 채권이 거래가 되고요. 거래된 게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합니다. 주식만큼은 당연히 변동성이 적지만 어쨌든 그런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요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합니다. 뭐에 따라 달라질까요? 네, 이자랑 원금, 채권 한번 발행하면 요거는 달라지지 않아요. 요건 달라지지 않는데 뭐가 달라져요? 투자들의 요구 수익률, 할인율, 요게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TMI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금리가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오르면 채권 투자들의 요구 수익률, 할인율 동시에 이제 올라가는 거죠. 네, 요게 올라가고 이게 올라가니까 이제 1 플러스 6%가 아니라 1 플러스 7%, 8%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 이제 각각의 이제 현금 흐름이 현재에서 바라봤을 때 훨씬 더 가치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 채권의 가격도 내려가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완벽하게 이해하셨으면은 DCF 이해하시는데 아마 문제 없을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 지금부터는 네이밍을 해줄 건데요. 이 이자와 원금, 지금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게 미래의 현금 흐름이라고 부를 겁니다.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1 플러스 6%의 이 6%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예요? 할인율이라고 부를 겁니다. 영어로는 디스카운트 레이트고 지금의 경우에는 채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cost of debt, 나중에 우리 주식으로 넘어가면 cost of equity라고 부를 거고요. 어쨌든 요거를 할인율 혹은 cost of debt이라고 부를 거고 6%를 그 다음에 요걸 할인해서 가져온 요 현금 흐름, 이 현재 가치, 요거를 우리가 현재 가치에서 바라본 이제 현금 흐름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미래 가치 현금 흐름, 그 다음에 현재 가치 현금 흐름 이렇게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인 요 결과값, 최종적으로 나온 요 결과값을 우리가 현재의 적정 가치라고 부를 겁니다. 자, 채권은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주식 쪽이 궁금하잖아요. 이거 그러면 도대체 주식에는 혹은 기업 전체에다가는 어떻게 적용할까? 자,
채권에 이자가 있다라면은 주식에는 우리 배당이라는 개념이 있죠. 예, 그래서 이번엔 배당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현금 흐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은 매년 10,000원씩 주는 뭔가 배당이 있대요. 채권이랑 원리는 똑같을 거예요. 근데 차이는 뭐예요? 주식은 만기가 있나요, 없나요? 주식은 사면은 만기라는 게 없어요. 그냥 나는 한번 어떤 기업의 주인이 되면은 내가 엑시트를 하기 전까지는 그냥 영원히 그 기업은 계속 간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유일한 차이는 만기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이 주식 사면은 이 배당은 이론적으로는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그냥 계속 받는 거예요. 평생 배당을. 그게 이제 채권과 이제 특히 주식, 이 배당을 이용한 주식의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똑같이 자 할인할 건데요. 자 이번에는 할인율이 좀 달라졌죠. 아까 직전에는 6%였어요. 근데 이번엔 12%죠. 네. 왜 올라갔을까요? 주식은 채권보다 보통 사람들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요구하는 투자자들의 요구하는 수익률이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12%로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 배당 10,000원을 이번엔 12%로 할인, 2년 뒤에는 1 플러스 12%의 제곱으로 할인, 세제곱으로 할인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보시면은 요 숫자들이 이제 점점점 내려가죠. 자, 이거 무한대로 보내면은 영원히 보내면은 언젠가는 이게 쭉 내려오면서 이게 언젠가는 0원이 되겠죠. 0원이 될 때까지 엑셀로 그냥 쭉 밀어놓고 더하면은 83,333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즉, 요 숫자가 이 주식의 적정 가치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주식을 83,333원을 주고 사서 평생 들고 가면은 이 주식의 수익률이 12%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지금 우리가 평가한 이 주식의 가치입니다. 이거 숫자 점점점 줄어들어가지고 0까지 가는 거 아마 지금 이 수업을 들으시는 대다수의 분들은 기억을 못 하시고 계실 텐데 우리가 수학의 정석 수1에서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걸 배웠어요. 아마 기억 못 하실 겁니다.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걸 배웠는데 자, 그걸 아실 필요는 없고 그건 아실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그 원리를 이용하면은 이게 언젠가 0까지 내려갔을 때 어떤 공식으로 바로 이 할인율과 그 다음에 이 그 배당 그 숫자들만 있으면은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은 근데 원리는 이렇다는 거고 채권과 다르게 만기가 없기 때문에 이 점점점 0에 수렴하는 요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가치 평가를 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10,000원, 10,000원, 10,000원 이렇게 나오는 0원이 가는 10,000원의 가치는 미래의 가치 현금 흐름이라고 불러줄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12%는 할인율이라고 불리는데 이번에는 cost of debt이 아니라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cost of equity라고 부를 겁니다. 늘 말하지만 할인율, 수익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cost of equity,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rate of return,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cost of equity를 우리 이걸 불러줄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이제 현재 가치 현금 흐름이 되는 거죠. 0까지 내려오는 이 숫자들이 다 현재 가치 현금 흐름이고 마지막에 요게 이제 이 주식에 대한 현재 적정 가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업 전체를 이제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기업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자, 기업은 채권으로도 이루어져 있고 우리 엔터프라이즈 밸류 공부할 때 봤지만 기업은 채권으로도 이루어져 있고 주식으로도 이루어져 있고 지금은 생각하지 않겠지만 우선주라든지 비지배 지분 같은 것들도 있고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이제 생각 안 하고 채권과 주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DCF에서는 그러면 기업 전체를 가치 평가해야 되는데 참고로 요거를 우리가 디비덴드 디스카운트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DDM이라는 밸류에이션 기법이라고 부르고 배당을 추정해 가지고 할인하는 배당 할인 모형이라고 불리는 가장 기본 포맷인 주식의 가치평가 모형입니다. 아마 CFA 공부나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은 아마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엑셀에 해가지고 주식을 가치평가하는데 실제 사용되는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다시 DCF로 넘어와서 이번에는 두 개를 뭔가 짬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채권도 있고 주식도 있으니까 뭔가 짬뽕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요런 이제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 이해하기 쉬운 것부터 첫 번째, 자, 할인율 어떻게 됐나요? 할인율 아까 채권은 6%였죠. 주식은 12%였죠. 지금 이제 할인율은 9%입니다. 두 개의 뭔가 평균 할인율이 드디어 들어왔죠. 왜냐하면 기업 전체로 봤을 때는 두 개가 짬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둘의 평균 할인율을 앞으로 사용해서 할인을 해줄 거예요. 그 할인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그 유명한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cost of equity랑 cost of debt을 평균 냈으니까 cost of capital의 에버리지다. 그냥 단순 산술 에버리지가 아니라 가중 평균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물론 예제에서는 단순 산술 평균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것보다 복잡하겠죠. 그래서 요 할인율을 WAC이라고 부를 거고요. WAC 혹은 WAC이라고 부를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특이한 거는 우리가 뭔가 가상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 줄 거예요. 내가 이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가져갈 수 있는 현금 흐름.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free cash flow. 더 정확하게는 free cash flow to firm 해서 FCF라고 부를 겁니다. 즉, 이 기업이 영업을 통해서, 재무활동을 통해서, 그다음에 투자활동을 통해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별도로 정의를 해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현금 흐름을. 그러면 이 현금 흐름은 이 투자자가 가져갈 수 있는 현금 흐름입니다. 기업이 영업을 하고 나서 인건비도 나가고, 마케팅 비용도 나가고, 세금도 나가고 등등등 하고 남은 이 현금 흐름은 내가 투자 입장에서 가져갈 수 있다. 그런 거를 이제 뭔가 추정을 해가지고 할인을 해서 아까 원리로 이제 더해주는 겁니다. 아까와 똑같은 원리로 이제 더해주는 거죠. 단지 차이가 뭐냐면은 아까는 배당이었기 때문에 앞에 슬라이드에서는 배당이었기 때문에 요 배당이라는 거는 배당에 대해서 투자를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뭔가 꾸준하고 일정하고 배당이 커지더라도 일정한 뭔가 페이스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문제는 뭐예요? 기업의 뭔가 현금 흐름이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 예측하기가 너무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DDM, Dividend Discount 모델이랑 이 DCF 모델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 DCF에서는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할 수 없이 뭔가 어느 한 시점까지는 열심히 추정합니다. 보통 그 시점은 이제 5년이에요. 이 이야기도 이제 뒤쪽에서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보통은 5년이에요. 5년까지는 우리가 이걸 영원히 정교하게 다 추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배당은 영원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영원히 할 수 없기 때문에 5년까지는 뭔가 열심히 추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그냥 예를 들면은 그냥 매년 2%씩 성장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충 추정을 하는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추정하는 영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추정 기간의 미래 현금 흐름 혹은 영어로는 explicit free cash flow라는 표현을 이제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 5년 이후에 뭔가 대충 추정하는 이 영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예요? 터미널 밸류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 DCF 밸류에이션은 파트 1, 파트 2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101 수업, 모델링 101 수업에서 그렇게 열심히 3 스테이트먼트 모델을 만든 이유는 이 파트 1, 이 정교한 추정을 요하는 파트 1을 하기 위해서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101 수업을 통해 가지고 이미 이 영역에 대해서는 프리 캐시 플로우를 이미 다 계산할 수 있게끔 준비를 딱 해놓은 거고요. 지금부터 공부해야 될 거는 그러면 파트 2가 되겠죠. 그래서 파트 2의 터미널 밸류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열심히 이제 보게 될 거고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 영역은 그렇게 물어볼 게 많지 않아요. 근데 2번 영역에서 이제 질문들이 아마 집중적으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할인율,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그 다음에 free cash flow란 무엇인가 이런 쪽에서 이제 아무래도 문제는 진짜 여기서 아예 그냥 문제 노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DCF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출 문제들이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DCF에 대해서 그냥 개념적으로 뭔지 간단하게만 한번 봐봤고요. 우리 계속해서 이제 이 하나하나의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조금씩 더 디테일하게 한번 공부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